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겸이TV의 김창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무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에 앞서가지고, 자, 우리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자, 눌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구독을 누르시고, 자, 구독했습니다라는 걸, 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고, 거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한능검과 관련된 자 기본 교재, 자 필기 노트도 있고요. 자 그 필기 노트를 다시 워드 작업을 한 자 그러한 기본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PDF 파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시무책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먼저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 시무책이 뭐예요 이렇게 묻진 않죠. 자 시무책이라는 건 뭐냐면 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 시무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급한 나라의 업무 이런 거죠. 왕이시여 이걸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에 큰 일이 생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자 건의하는 게 시무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시대에 자 중요하게 다뤄야 될 어떤 계책 자 요것들을 자 또 시무책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개념 정도를 이해하실 거고 국왕이 관리에게 자 시정의 자잘못을 논하는 자 봉사를 올리게도 했다. 그러니까 시무책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시급한 업무 이런 뜻인데 자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높은 신하들한테 네 아이디어 좀 한번 좀 올려봐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올라왔었을 때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책이라고 하고요. 시무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자 시무책이라는 자 이러한 자 과목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정의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그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채취원의 뭡니까? 자 채취원의 시무 자 뭐가 보이죠? 자 10조가 보이네요. 채취원의 시무 10조 10가지를 건의한 거겠죠. 그러면 자 아무튼요. 그럼 채취원의 시무 10조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어느 왕 때 건의한 거냐? 신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몇 세기 말이냐면요. 9세기 말이거든요. 자, 세기로 이야기하면 다시 자 여기에다가 자 9세기 말이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에 그러니까 신라 하대라고도 표현하는 그 신라 말에 왕위 증탈전, 자, 그 다음에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자, 백성들에 대한 세금 수탈, 지방 호족들에게 성장,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기거든요. 자, 그 혼란기를 자, 극복해서, 즉,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십시오라고 10가지를 건의하는데, 이게 바로 최치원의 시무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외에, 자,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왔다, 자, 당나라에서 관리로 일을 했고 토항소 경문이라는 글도 지어 바쳤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무책 10가지를 건의했으나 이게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시무 10조에서의 또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골품제도. 그러니까 신라의 어떤 그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도가 자, 정치의 어떤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개혁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이제 그 진골 귀족들의 입장에서 뭐야 우리의 기득권을 네가 뺏으려고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채택이 안 되니까 자 최치원은 자 뭐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유랑 생활을 하였다. 유랑 생활 자 정치의 뜻을 버리고 자 유랑 생활했는데 결국 반신라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4개의 산에다가 자 사산 비명, 자 비석을 세우게 됐는데 그 비석에선 이런 거죠. 정치의 뜻을 버리고 나는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 신선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산 비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자 도교의 어떤 그 유행, 도교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자 채치원과 관련된 건데 지금 채치원에서 여러분들 자 뭡니까? 몇 두품 출신이라는 거? 6두품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6두품들은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다. 그 정치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게 자, 시무 10조였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누가 있냐면 지금 보이시면 여기에 뭐가 보이죠? 최승로라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최승로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자, 몇 두품 출신이냐면 자, 보이는 것처럼 6두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6두품 출신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고려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말 자 고려로 그러니까 신라가 망하고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자 거기에 걸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치원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봤었던 최치원은 자 완전한 신라 시대 사람인 거고 여기는 최승로 같은 경우는 자 신라에서 자 고려로 걸쳐 있는 자 그런 시대 인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는 육두품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함정으로 이렇게 자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하시고요. 최승로도 육두품 출신이었었다. 와 이거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기억하십시오. 아무튼요 그러면 최승로는 고려 성종 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최초는 자 누구한테 진성여왕한테 건의했고 여기에는 고려 성종한테 자 건의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 초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태조, 광종, 성종 이 세 명의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광종이 주로 잘 나오긴 하지만 함정에 성종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뭐 한다고요? 채택을 합니다. 와, 앞에 신라 말에 자 진성여왕 같은 경우는 자, 시무 10조에 대한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채치원이 자 반신라 세력이 되면서 유랑 생활을 했다. 그런데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와 말이 많았네. 28개나 건의했네. 자 아무튼 28조를 자 뭐 했다고요? 자 수용을 했는데 시험 문제에 그럼 그 28조 어떤 걸 기억하면 되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는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자 여기에 다시 가면 뭘 파견하자고요?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요거 하고 유교의 통치 이념을 씁시다. 불교는 종교 이념으로 갑시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해요. 자, 내용 가면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수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몇 곳에 파견되냐면 12곳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12목이 설치되죠. 그럼 12목이 설치됐고 자, 여기에 뭘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 당시에 지방관을 외관이라고 합니다. 외관이란 말은 바깥 외자, 바깥의 관리, 지방관리라는 뜻이죠. 아무튼 자 12목을 설치했다. 이 목이라는 게 행정 단위예요. 자 제가 분당구에 살고 있어요. 분당구가 아니라 분당목 이렇게 이제 됐죠. 자 여기에 수원시에 살고 있어요. 아니야 수원시가 아니라 수원목 이렇게 이제 행정 단위를 목이란 단위를 12곳을 설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12목 설치 요게 이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로 나왔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유교와 불교 이게 뭔 말이냐면 통치의 이념. 통치의 이념은 자, 뭘 삼고? 유교를 갖고 즉 유교식 통치를 하고 수신의 본. 자, 수신의 본은 뭘 가자? 불교를 가자. 이 수신이란 말은 뭐냐면 닦을 숫자 몸신자인데 자, 종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의 자, 기본은 불교로 가고 통치의 기본은 자, 유교로 가자.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유교식 통치 이념을 채택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요것이 자, 뭐 되고 있다? 채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7회에서 와 아주 특이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뭡니까 여러분들? 자 가나다라 장문의 자 반페이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장문의 사료들을 가나다라로 주고 그거에 대한 자 시기 순서를 나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가나다라에 대한 특징으로 자 옳게 설명한 것을 이렇게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 문제 안에 자 최승로가 건의했었던 시무 28조의 어떤 부분 요거 유교의 통치 이념으로 갑시다. 불교는 종교 이념으로 갑시다라는 이 부분이 자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최승로의 28가지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자 그리고 통치의 이념은 유교로 종교의 이념은 불교로 갑시다. 자 요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에 확장을 하면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종교 행사가 있는데 그 연등회는 연등축제? 이건 불교 행사입니다. 근데 팔관회는요, 이 팔관회는 불교, 도교, 민간신앙, 도교적 요소도 있다는 거. 어쨌든,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국가가 계속 개최를 하는데, 이게 광종 때예요. 광종 때 연등회와 팔관회를 계속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자, 이때, 이 연등회와 팔관회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너무나 악화돼요. 엄청난 자, 행사 비용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종 때 연등회와 팔관회를 자 일시 뭐 하게 되냐면 폐지합니다. 다시 갈게요. 자 여기서 확장을 시키면 성종이란 왕이 자 연등회와 팔관회를 자 뭐라고요? 일시 폐지합니다. 됐죠? 일시 폐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폐지했다는 얘기는 종교를 자 탄압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뭐였었죠? 연등회와 팔관회가 연등회는 완전한 불교 행사, 팔관회는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짬뽕. 그럼 불교를 탄압한 거 아닙니까? 자 아니에요.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 이거를 자 정지시켜 놓은 거지 불교 자체를 억압한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요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불교를 자 뭐의 이념으로 썼어요? 지금 수신의 이념. 자 수신의 기본 즉 종교의 기본으로 쓰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불교를 완전하게 탄압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걸 일시 폐지한 이유는 종교 행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국풍 80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풍 80일이 뭐냐면 1980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거를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주 폭동, 광주 사태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광주에 있었던 자 시민들은 자기 부모, 형제, 자 오빠, 동생들이 어떻게 돼요? 실제 자 총 맞고 죽어나가는 장면을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분들이 자 생존에 있었고
지금도요. 자, 어쨌든 그분들이 1년 뒤에, 그러니까 81년도에 광주에서였던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상 보고를 위한 어떤 집회, 대회를 1주년을 기념을 해서 개최하려고 서울에 이제 집회 신고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 집회 신고를 막아버리면 또 다른 이제 시위가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해 라고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81년도에 자 여의도에 그 당시에는 여의도가 이제 크게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정부가 자 풍류를 열어줘요. 즉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가요대회 하고 포장마차 쭉 마련해놓고 자 먹고 자 즐길 수 있는 술 먹고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공간, 시간을 만들어줘요. 그게 국풍 81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무관심을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려면 막 시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크게 노래 틀어놓고 술 먹고 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에 이제 다 관심이 쏠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당시에 정부가 주도했었던 이걸 우리가 국풍 81이라 하는데 고려 광종 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고려 광종 같은 경우는 자 과거제 시행하고 노비안건법 시행하고 호족들에 대한 억압책을 썼잖아요. 그럼 호족들이 반발합니까 안 합니까? 반발하죠. 그 호족들의 반발, 자 그러니까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호족들을 탄압하고 오늘 호족을 숙청한 다음에 자 어떻게 돼요? 이들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때 다음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연등에, 팔간에 계속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잠깐만 오늘 먹고 할까? 야 술이 나온대, 떡도 나오는데, 자 고기도 있어. 라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종교 행사에 이제 사람들이 자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정치적인 어떤 관심을 계속해서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 호적 숙청하고 자 내일 자 종교 행사 연등에 팔간에 개최하고 이런 게 반복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계속 악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종 같은 경우는 5조 정적평에서 결국 누구를 자 정책을 깠어요. 광종의 정책이 지나쳤다. 광종의 호족 억압책은 잘못된 거다라고 디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종의 정책을 비판했었을 때 자 봐라 이거 호족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등회와 팔간회를 일시 폐지했었던 게 성종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완전하게 자 탄압한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어떤 악화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튼 자 성종이 제일 중요하네요. 최승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게 자 여기 있는 최충원인데 이 최충원 같은 경우는 무신집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신집권자인데 자 여기에서 무신집권자.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 그 이이민을 쿠데타를 엎었던 게 최충원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무신이었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봉사십조라는 걸 건의했는데 아까 시무책을 다른 말로 봉사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높은 신하들한테 관리들한테 국가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봐라. 그래서 봉사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시무책, 봉사책 결국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10가지를 건의했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무신들이 여러분들 정변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당시에 토지가 부족해서 무신들한테 토지를 지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지급량이 줄어들고 자 무신들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뭐야 우리 개무시하는 거야? 라고 정변 일으켰어. 그럼 이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상심리. 그동안 우리가 차별받았던 우리가 받지 못했던 자 그 토지를 자 어떻게 돼요? 힘으로 뺏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자 경제적 혼란,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가지에서는 얘들아 자 여기 토지 함부로 뺏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으로 담는 10가지를 건의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뺏지 마 이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자기는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하지 마. 자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결국은요. 이 최충원의 봉사십조는 자 고려시대 무신 정권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자 채택이 안 됐다. 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론을 다시 마무리 짓고 온다라면 자, 지금 보이는 자, 여기에 뭡니까? 최치원의 시무 10조. 자, 요거 채택이 안 된 거죠? 실패한 거네요. 자, 그다음에 최충원의 봉사 10조. 채택이 안 된 거네요. 텐. 자, 10개. 이거는 다 실패했다. 10점이네. 됐죠? 자, 28점짜리가 있어. 요것만 채택이 됐네요. 그죠? 시무 28점만 자, 채택이 됐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최충원과 미안해요. 최치원과 최승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은 그냥 10가지 건의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갑시다. 시험 문제에서의 팁은 어떤 거냐? 어이구야. 시험 문제 팁은 최치원과 자 최승로의 계여가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고요. 자 최치원 같은 경우는
시무 10조, 최승로는 시무 18조. 중요한 거는 당시의 왕 이름. 그래서 최치원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건의했었죠? 진성여왕. 자, 최승로 같은 경우는 자, 성종한테 자, 건의했다라는 거. 성종은 또 이거를 수용을 했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밑에 이메일을 자,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교재를 PDF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